번호가 안 나와. 자, 67번 보겠습니다. 67번. 이차함수 fx랑 직선 y는 x 플러스 2가 오른쪽식과 같을 때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값을 구하시오. 자, 여기에서 제일 하면 안 되는 거. fx 근이 두 개네 해가지고 fx 찾는 거 하면 안 됩니다. 네. 절대로 fx를 찾으려고 시도를 하면 안 됩니다. 네. 아이고. 괜찮습니까? 뭔 소리야? 아니, 참 이상해. 모르잖아. 진수가 서 있는데 뒤에 부딪힌 줄 알았어. 자, 요거 넘겼습니다. 5분의 1 있으니까 뭐 해줄까요? 마이너스를 밖으로 뺄까요? 네. 네. 넘기면 마이너스가 있어. 이거 그냥 없어집니까? 네. 이렇게 되나? 넘기면서 마이너스가 원래 붙잖아. 맞죠? 넘기면서 원래 마이너스가 붙었고 요 마이너스 1을 빼면서 없어졌죠? 이해됩니까? 이해가 안 돼? 요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얘를 넘기면 마이너스가 앞에 붙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밖으로 빼면은 요렇게 됩니까? 네. 누구보다 크면 됩니까? 하기 전에 0번부터 합시다. 진수의 조건에서 fx는 어째야 됩니까? 0보다 커야 되고 x 플러스 2도 0보다 커야 되죠? 네. 자, 요거는 2를 굳이 안 넘기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얘도 지금 뭡니까? 직선의 함수죠? 자, 그래프 보겠습니다. 그래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fx는 이렇게 되어 있고 직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 진수의 조건에 의해서 fx가 0보다 큰 부분은 여기입니까? 네. 0보다 큰 부분. 위로 올라간 게 fx잖아. 0보다 큰 부분. 아, 이거. 자, 그 다음에 x 플러스 2가 0보다 큰 부분은 이렇게 되나? 네. 저기가 마이너스 2네. 네. 그림을 참 잘못 그려냈어요. 저기가 마이너스 2죠. 일단 여기까지 되나? 네. 자, 그 다음에 누구보다 커야 됩니까? fx가 x 플러스 2가 위로 올라간 녀석이 직선보다 위에 있어야 됩니까? 네. 자, 이 노란색 안에 중에서 네. 이렇게 됩니까? 네. 그러면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y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죠. 여기에는 등호가 있죠. 네. 원래 노란색 할 때 등호가 없었죠. 그래서 y에서 이렇게 이게 빼면 5개. 다 더하네. y 1 소거되고 2, 3이니까 5. 아주 좋은 문제 97번. 다음 68번. 이거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고 제일 하면 안 되는 게 뭐다? 마이너스 2랑 5가 근이니까 fx를 요거 하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네. 찾는 문제 아닙니다. 그래프의 위아래 위치관계로 찾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 밑에 거, 68번. 자,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2개랍니다. 자, 일단은 역시나 뭐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근데 단 조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k는 얘가 이미 양수죠. 네.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죠. 실수기 때문에. 네. 두 개 더하면 무조건 0보다 큽니까? 네. 여기서 나오는 x의 범위는 뭐죠?
모든 실수. 모든 실수죠. 자, 위에서 나오는 x의 범위는 요거죠. 요거 두 개의 공통 범위는 이해죠? 네. 요거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2주 뒤에 요거 안에서 틀리는 친구들 진짜 무조건 있습니다. 제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해가지고 요 문제는 안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구해놓고서는 저거 징수 조건 안 해가지고 틀립니다. 자, 이 다음에 이제 왼쪽 게 오른쪽 거보다 크다라고 했죠. 네. 맞습니까? 왼쪽 게 오른쪽 거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밑이 어떤 함수입니까? 상용로우니까 증가하는 함수죠. 네. 그대로 진수 비교하면 됩니까? 이제 넘겨주면은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답니까? 네. 근데 x가 뭐를 가지고 있죠?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야겠죠? 그래야 됩니다. 왜냐면 조금 더 치사하게 갑시다. 그리지 말고. 치사하게 갑시다. 치사하게. 정수 x의 개수 몇 개다? 2개다? 아닙니다. 그립시다. 미안합니다. 절반의 제곱.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네. 자, 그러면은 아래로 볼록하고 이렇게 됩니까? 네. 자, 근데 x축을 적당히 이 정도 그어보겠습니다. x가 어디보다 큽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큰데 얘를 만족하는, 즉 0보다 작거나 같은 이 부분에 들어가는 정수가 몇 개야? 2개. 2개가 되라고 했습니까? 네. 2개가 되라고 했습니다. 조금 보겠습니다. 이거 2차 함수죠? 네. 2차 함수인데 일단 전제 조건이 요거 오른쪽에서 따져줘야 됩니다. 네. 이 노란색 영역에서 따져줘야 되죠. 자, 근데 정수를 2개를 품어야 되는데 대칭축이 어딥니까? 2분의 2분의 1이죠. 네. 그러면은 양옆으로 거리가 똑같이 벌어집니까? 네. 그럼 2개가 있으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렇게 그려져야 되나? 네. 요거보다 더 떨어지면 이렇게 되면 4개. 4개가 되죠. 맞습니까? 딱 2개가 들어가려면 0하고 1이 들어가야 되죠. 네. 0이 들어가야 되고 1이 들어가면은 2개가 되고 1이랑 2는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한 근이 왼쪽 근은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1이랑 0 사이. 오른쪽 근은 1이랑 뭐죠? 어제 유형 15번 마지막 거 처음 풀었던 방법이 요거였는데 이게 무슨 문제죠? 한 근은 1과 0 사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 한 근은 1과 2 사이. 근의 위치 판별 문제죠? 근의 위치 판별 문제입니까? 그러면은 첫 번째 해야 되는 거 뭡니까? 경계 지점에서의 이 함수 값의 부호를 따져줘야 되죠? 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양수야, 음수야? 양수. 0 넣었을 때 음수.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자, 여기에서 판별식 D 또는 X축 위치 판단까지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판단해 봅시다.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어떤 근을 가집니까? 두 근을 가지죠. 네. 판별식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대칭축의 위치 이미 나와 있죠. 네. 그러면 요것만 해주면 됩니다. 됩니까? 요거 4개 해주세요. F-1이 얼마 되네?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양수. 근데 사실 요거 조금만 팁을 주겠습니다. 요거 2개만 해도 되고 요거 2개만 해도 됩니다. 4개를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좌우로 완전히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음수면은 여기서 반드시 음수입니다. 여기서 양수면은 여기서 반드시 양수입니다. 그래서 이쪽 2개 하든지 이쪽 2개 하든지 편한 거 하면 됩니다. 이쪽 2개 해볼까? 1 넣었을 때 음수 1 넣어봅시다. 얘가 음수. 자, 근데 잠깐만. 요거 빨간 거 등호 판별 좀 해줄게. 내가 찾는 범위 자체가 등호가 들어가 있죠. 그럼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도 되나?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죠.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 2 넣었을 때는 양수인데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K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고 K의 최대값 물어봤겠죠? 2.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입니다. 80번 보고 삼각함수 들어가겠습니다. 몇 번이요? 80번. 자, 여러분 본 싸움은 확통이랑 2학기 수투입니다. 수는 저희 같이 하잖아요. 같이 안 합니다. 혼자 이과만 합니다. 지금 이과 애들이 수투를 하고 있죠. 아, 네. 그렇죠. 확통 1등급, 수투 1등급 맞으면 여러분 대학 가는데 문제 없습니다. 진짜로. 진짜로. 1등급을 맞으면요. 그 지금 너희 그 밑에 있는 애들이 너희 경쟁 상대들이야. 할만해. 어? 모의고사 치면 자는 애들이 너희 경쟁 상대들이야. 자질을 아니 그런 애들 있잖아. 야, 그 이번에 같은 4년간 다 자 보자. 아, 우리가 좀 무섭다. 얘가 지금 제일 정직인데 제일 위에 있는 우리 둘이. 자 일단은 얘들아 보자. 제일 먼저 역시 x 0보다 크고 k도 0보다 크다. 요거부터 해주겠습니다. 진수의 조건에 의해서. 네. 그리고 어차피 로그 x 치환할 거니까 로그 x를 미리 치환합시다. 이거는 다 쓸까 그냥? 요거부터 정지합시다. 이렇게 됩니까? 네. 자, 얘가 어떤 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조심.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했습니까? 그러면은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뭐만 해주면 되죠? 판별식이 서로 다름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0보다 크다 해주면 되죠? 네. 개수가 누구랑 누굽니까? 이거 0보다 크다만 해주면 됩니다. 판별식 D는 앞에 거 제곱. 이렇게 되죠. 이거 정리하면 얼마? 하나 남죠. 9개에서 8개 빼니까. 그리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 4 로그 K의 제곱입니까?
선생님은 요 가로를 좀 다르게 쓰고 싶네. 어떻게? 4를 넣으면은 이렇게 쓸 수 있나? 왜 이렇게 씁니까? 합차 쓰기 편하죠, 이렇게 하면. 맞습니까? 합차해주면은 로그 3 마이너스 2 로그 K 로그 3 플러스 2 로그 K인데 걔가 0보다 크다죠? 네. 나 지금 누구를 잡고 있어? 네, K를 잡고 있죠. K가 뒤에 있는 게 보기가 조금 불편하죠. 여기에 마이너스를 곱하면서 부동호 방향을 바꿔주면 이렇게 됩니까? 이제 2 로그 K는 어디랑 어디 사이? 이렇게 됩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누구를 찾고 있죠? K. 얘 양변에 2분의 1. 그러면은 K를 비교하려면은 저 숫자들을 진수 안으로 넣어야겠죠? 그래서 3의 마이너스 2분의 1 쓰면 얼마야? 3분의 루트 3. 좋습니다. 루트 3분의 1이죠? 3분의 루트 3 맞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둘이 곱하라, 나눠라 그랬죠? 3? 네. 네, D. 뒤에가? 밑에가? 요거를 전개하는 건데 그럼 앞에 게 9개 있었는데 마이너스 8 되니까 하나만 남죠. 그리고 마이너스 4의 로그 K의 전체 제곱이죠. 근데 4는 2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가로 안에 2로 넣어보죠. 그래야 합작하기가 편하죠. It's good. 60점. 출력을 걸어놨지. 몇 쪽이야? 60. 쌍각 함수. 그 박서운 모의고사 수업 54등이야. 걔 방학 때 수상 수업 시작했잖아. 처음 시작할 때. 응? 방학 때 수상 수업 처음 시작했는데. 쟤는 말이 안 들리는 거지 진짜. 응? 아니 맨날 보는 모모애가 있는데 응. 걔가 방학 때 응. 수학 처음 시작해서 수상 수학 깔짝했는데 이건 모의고사 3등급 맞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재능에 대해 현타가 오고 있었어. 아니야, 쟤는 아니야. 나머지는 다 8등급이에요. 쟤는 아니야. 네? 감정급이 무슨 쟤는. 아니 진짜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러니까 3등급은 쟤는이야. 그 정도 깔짝했는데 1등급 나오면 인정. 뭐가요? 어중간한 재능이 제일 쓸데없습니다. 맞아요. 예체능에서 더 그렇죠. 공부로 가잖아. 어중간한 게 재능 있는 것보다는 그냥 재능 없는데 열심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열심히, 아주 열심히. 성실한 어중간한 재능이 괜히 자만심만 들고 나는 하면 돼. 안 하는데 뭘 하면 돼. 제일 좋습니다. 찍고 있는 거. 화면이 안 켜져 있나? 찍고 있잖아. 자, 삼각함수. 자, 선생님이
살짝 뒤에 거도 땡겨서 가르쳐 줄 겁니다. 앞에 부분 푸는데 중요한 것들. 그래서 쌤 범위 바뀐대요 라고 생각하지 말고 씁시다. 네. 그리고 책과 조금 다르게, 역시 방법과 조금 다르게라기보다는 한 번 배우면 끝까지 쓸 수 있는 걸로 가르쳐 주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합시다. 자, 일반각은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을 해줬었죠? 몇 바퀴? 각이라는 거는 뭐가 필요합니까? 선이 두 개가 필요하죠. 네. 선이 하나만 있어서는 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거는 기준선이 필요합니다. 기준선을 우리는 시초선이라고 부르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니면 평생 죽을 때까지 시초선은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나가는 반직선이 될 겁니다. 기하 선택 안 할 거잖아. 네. 죽을 때까지 시초선은 X축 양의 방향으로 가는 이게 시초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선이 됩니다. 기하 됐죠. 자, 그리고 우리가 각을 만들기 위해 쓰는 이런 반직선을 보통 동경이라고 합니다. 동경이라고 하는데 이 시초선 기준으로 30도만큼 가고 싶어. 자, 그러면은 요 각도는 요 사이각은 우리가 딱 눈으로 봤을 때 30도죠. 네. 자, 근데 이 동경 P라고 합시다. OP를 그리기 위해서 시초선을 해서 각도를 몇 도만큼만 가면 됩니까? 30도. 또 390. 390도 가도 누가 그려져? 얘가 그려지죠. 네. 720도 간 다음에 30도 가도 얘가 그려지죠. 네. 세 바퀴 돌고 여기로 가도 얘가 그려지고, 반대로 막 돌다가 여기로 가도 얘가 그려지죠. 그럼 이 하나의 동경을 표시하는 각도가 무수히 많습니까? 네. 무수히 많습니까? 그거를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360. 일반각이라고 했죠. 저 무수히 많은 각을 계속 쓸 수 없잖아. 30도도 쓰고 30도 플러스 한 바퀴 돈 것도 쓰고 두 바퀴 돈 것도 쓰고, 이거 계속 평생 써야 될 거 아니야. 요거를 그냥 하나의 식으로 표현한 게 뭐다? 일반각입니다. 그러면 OP가 이루는 일반각인데, 일단 사이값이 딱 눈에 보이는 건 얼마야? 30도인데 우리가 모르는 거는 뭐를 모릅니까? 360. 얼마나? 몇 바퀴인지 모르죠. 그래서 몇 바퀴인지 몰라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일반각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각 적고 몇 바퀴인지 몰라가 뭐다? 일반각이라. 여기에서 반대로 돌면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거고, 반대로 두 바퀴 돌았으면 마이너스 2가 들어가는 거고, 10바퀴 돌고 왔으면 10이 들어가는 건데, 다 뭐가 돼? 다 얘가 되죠. 네. 그래서 요 반직선을 나타내는 일반각이 뭐다? 얘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이는 이제 모든 각도는 몇 바퀴인지 몰라를 기본적으로 붙여줘야 됩니다. 몇 바퀴인지 몰라. 자, 여기서 조금만 딥하게 들어가면 이 몇 바퀴인지 몰라의 얘는 뭐랑 똑같다 그랬죠? 다시 똑같은 값이 되는 길이, 다시 똑같은 값이 되는 시간, 다시 똑같은 되는 값이 되는 각, 뭐죠? 주기죠, 주기. 이걸 우리가 주기라고 하죠. 주기라고 하죠. 맞습니까? 네. 시작점이 여기였는데 fx가 있었는데 여기 요 0이고 여기 2야. 이 똑같은 모양이 오는데 요 주기가 얼마입니까? 2죠, 요런 거는. 근데 우리 동그라미 원은 각도는 주기가 얼마다? 한 바퀴죠. 360도죠. 네. 맞습니까? 나중에 주기로 쓰입니다. 어디에서? 탄젠트 함수에서 쓰입니다. 일단은 그것만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4분면이 이루는 각 나와 있는데 4분면이 이루는 각은 쉽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각도를 먼저 적으세요. 몇 도입니까? 여기 기준으로? 90도. 여기는 180도. 여기는 270도. 여기는 360. 0도라고 해도 되고 360도라고 해도 되죠. 네. 여기 뒤에 뭐만 붙이면 돼? 몇 바퀴인지 몰라요. 몇 바퀴인지 몰라요. 몇 바퀴인지 몰라요. 몇 바퀴인지 몰라요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각 세타가, 어떤 동경 OP가 3, 4분면에 있다라고 하면 이 OP, 이 세타를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 우리는
요 사이다 해주면 되죠. 네. 요게 뭐다? 4분면의 각을 표현하는 겁니다. 어디든 좋습니다. 4, 4분면이면은 요거랑 요거 사이다 해주면 되죠. 맞습니까? 4, 4분면 할 때 0으로 하면 안 됩니다. 더 큰 게 오른쪽에 있어야 되잖아. 맞죠? 1, 4분면 할 때 여기 쓰면 안 됩니다. 1, 4분면 할 때는 얘랑 얘 사이다 해줘야죠. 맞습니까? 네. 그렇게 4분면의 각을 표시해 주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거 지금 책이 없는데 선생님이 몇 가지 좀 하고 가보겠습니다. 중요한 거 있죠, 여기서 선생님이 절대 외우지 말라고 했던 거. 동경은 두 개가 있는데 X축 대칭입니다. 또는 Y축 대칭이다. 한 직선상에 있으면서 방향이 반대다. 아니면은 완전히 일치한다. 아니면은 Y는 X의 대칭이다. 이렇게 단 크게 5가지 유형 정도가 있습니다. 요거를 외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려서 찾으면 됩니다. 그려서 찾는데 팁을 하나 주면 요거 그려서 찾는데 그릴 때 팁, 첫 번째 팁은 뭐였습니까? 약간 15도 좀 작게 한 15도 정도 그린다고 생각하세요. 얇게 떠서 그려야 됩니다. 얇게.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방향을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자, 각도 입장에서 제일 먼저 확인했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넘어갔는데 시계 반대 방향이 양의 방향이고 시계 방향이 음의 방향입니다. 요거 생각하면 되죠, 여러분. 공통과학에서 하는 거. 네. 안 하나? 패러데이 법칙. 살짝. 잠자기장한테 하죠. 요 왼쪽, 요 손가락이 하는 게 양의 방향입니다. 네. 그리고 3차원으로 들어가면은 요 뚫고 나오는 게 양의 방향인데, 기한은 안 하죠. 그래서 반드시 시초선 기준으로 양의 방향으로 우리는 각도를 세워줘야 됩니다. 자, 첫 번째까지 봅시다. 자, X축 대칭이래. 그러면은 내가 그려줄 거야. 동경 두 개를. 근데 어떻게 그린다? 얇게. X축 대칭인 동경 두 개 그립시다. 요거 하나 그리고 요거 하나 그립니다. 그럼 요게 알파라고 하고 베타를 요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양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그랬죠. 요렇게 그려줘야 되는데 얘가 베타입니다. 네.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자, 저거 두 개를 이제 뭘 할 거면은 더하거나 빼서 딱 떨어지는 값이 나올 때까지 찾으면 됩니다. 자, 저거 두 개 더하는 게 좋겠습니까? 빼는 게 좋겠습니까? 저희 더하면 몇 도가 돼? 360 그래서 이렇게 동경 두 개 나오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 도나? 360 조금만 적으면 되나? 반드시 몇 바퀴인지 몰라를 붙여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두 개 대칭인데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뭘 외워? 외우면은 이거 이틀이면 까먹습니다. 두 번째, Y축 대칭인 겁니다. 그러면 Y축 대칭인 동경 두 개 또 얇게 떠서 한번 그려봅시다. 알파 하나, 베타 하나 그리면 요게 알파고 요게 베타라고 한다면 이번에 두 개 더할까요? 뺄까요? 저희 더하면 몇 도야? 그렇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180 플러스 몇 바퀴인지 몰라 해주시면 문제가 풀립니다. 한 직선인데 방향이 반대다. 무슨 말입니까? 한 직선상에 있는데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라는 소리죠. 네. 이렇게 양쪽으로 일직선상에 있는데 방향이 서로 반대다. 자, 요거는 뺄까 더할까? 네. 빼면 몇 도래? 180 그렇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180도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두 개가 완전히 일치한다. 동경이 요것도 요거고 요것도 요거 요것도 알파고 요것도 베타래. 뭐 하면 됩니까? 빼면 몇 도가 돼? 0도도 해도 되고 360도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360m만 붙여주면 되죠. 네. 마지막 거 Y는 X 대칭이다. Y는 X의 대칭되게 얇게 하나 그려주면 요게 알파, 요게 베타입니다. 더 할까요? 뺄까요? 더하면 몇 도죠? 그렇죠. 끝. 외우지 마세요. 네. 다 알죠? 미리 배웠던 친구들은 그래가지고 어떤 것들이 나오더라도 요거에 알맞게 그려보고 자 그릴 때 뭐가 중요하다? 좀 얇게 떠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Y축 대칭해서 그려라고 했는데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리고
이거 더하면 180 같고 빼면 90도 같잖아. 알 수가 없습니다. 실수가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얇게 뜨면 실수가 없습니다. 좀 크게 뜨면 이게 혹시 뭐가 맞지가 헷갈리게 됩니다. 동경에서는 뭐 요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 아, 그리고 하나 더 나오죠. 여기 하나 더 앞에 대표적인 유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 세타가 2, 4분면일 때 3분의 세타가 몇 4분면이냐 묻는 문제 있습니다. 이런 문제 있습니다. 세타가 2, 4분면에 각일 때 3분의 세타가 몇 4분면에 존재할 수 있냐요. 이렇게 이런 문제 유형 나오는데 요거는 팁이 뭐였죠? 선생님이 뭐를 주목하라? 요 3을 주목하라 그랬죠. 자, 실제 어떻게 푸는지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4분면의 각은 미리 했죠. 자, 세타가 2, 4분면이면은 세타가 90도에서 180도인데 몇 바퀴인지 몰라를 붙여줘야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3분의 세타를 요거 3으로 나눠야 되죠. 이렇게 됩니까? 자, 근데 얼마로 나눴죠? 그러면 뭐 하라 그랬죠? N 정수를 3번만 넣으면 다 나온다고 했습니다. 정수 넣는 거 중에 제일 편한 거 지금 n 대신에 뭐 넣는 게 제일 편해? 0 한 번 넣으면 얼마야? 자, n 대신에 1 넣으면은 180 n 대신에 2 넣으면은 얘 몇 사분면? 얘 몇 사분면? 얘 몇 사분면? 3 4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4 넣으면 다시 여기로 돌아옵니다. 5 넣으면 다시 여기로 돌아오고 6 넣으면 다시 여기로 돌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얘 때문에 그렇죠. n이 3이 될 때마다 한 바퀴가 되어버리죠. 네. 그래서 주기가 4번에 끝납니다. 문제가 4분의 세타였으면 정수를 몇 번만 넣으면 된다? 네. 4번만 넣으면 됩니다. 2분의 세타였다. 정수를 2번만 넣으면 거기서 더 넣지 마세요. 끝납니다. 그냥 답이. 네. 지금 이해되나? 네. 그냥 하는 거는데 왜 세개 나누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대표적인 거 하나 해볼게요. 여기 이걸 해봅시다. 요게 지금 몇 도입니까? 그냥 보이는 각도 한 이거를 30도라고 합시다. 당장 보이는 각도 몇 도입니까? 몇 도? 아니, 여기서부터 재야죠. 아 150도죠. 근데 얘는 150도일 수도 있고 세타가 요거일 수도 있고 요거일 수도 있고 무수히 많죠. 세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맨 위에 걸 3으로 나누면 몇 도야? 50도죠. 두 번째 걸 3으로 나누면 세 번째 걸 3으로 나누면 뭐 이런 식으로 얘도 여러 개가 나오죠. 그래서 또 하나가 아닐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게 3으로 나눴으면은 네 번째 거랑 얘랑 똑같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3번만 넣어보면 된다. 자, 그 다음은 일반과 끝났으니까 호도법으로 가봅시다. 밑에 지금 2번, 이제 2번 넘어가는 겁니다. 2번. 자, 호도법. 왜 쓴다고 그랬죠? 우리가 호도법을 왜 했습니까? 각을 네, 각을. 수로 나타내겠습니다. 그렇죠. 왜 수로 나타내야 돼, 각을? 그래요. 계산이 안 되죠. 60도랑 3이랑 더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더할 수가 없잖아. 우리 이거 이제 미분도 하고 적분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압니다. 어쨌든 얘를 미분도 하고 적분도 해야 되는데 더 셀 빼셈도 안 되면 어떻게 해? 맞죠? 네. 그래서 얘를 뭘로 바꿔준다? 실수 체계로 바꿔주는 겁니다. 체계를 아예 바꾸는 거야. 실수가 되도록 바꿔주는 겁니다.
그 바꾸는데 우리 1m가 왜 1m입니까? 지정만. 그냥 정한 겁니다. 실제로 어떻게 정했냐면은 적도에서부터 북부까지 길이 재가지고 얼마로 나누어서 그 한 길이를 1m로 하자고 한 겁니다. 실제로 1m의 근원은 뭐 됐고 어쨌든 여기서 이제 각을 1을 얼마로 잡을까라고 했는데 약속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요 길이랑 요 반지름 길이랑 이 호의 길이가 똑같을 때 각을 1이라고 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해됩니까? 이 약속한 겁니다. 이거는 왜가 아니고 약속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3인 거를 컴파스 잡고서 요거를 3만큼 끄는 거야. 그때 이루는 각도를 1이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이해됩니까? 네. 약속을 이렇게 했고 그때 각을 그냥 1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라디안이라고 하긴 하는데 라디안은 굳이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실수 1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쟤는. 오케이? 그래서 1라디안의 정의가 뭐다?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똑같을 때 그때 이루는 중심각의 크기를 우리는 1라디안이라고 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정의 별표를 한번 해놓으세요. 이 정의만 가지고도 한 문제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초반 파트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하나씩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려고 했는데 봅시다. 시간 관계상 그냥 좀 외웁시다. 이거는 증명도 해주고 설명도 해줄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각도하고 조금 비교를 해봤더니 3.141592 라디안이 딱 180도가 나랑 똑같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반지름이 1이야. 반지름이 1이고 요만큼 했는데 여기가 180도만큼 끄었더니 요 길이가 얼마라는 거야? 파이. 3.141592 뭐 이거 나오더라는 겁니다. 요 값이 얼마야? 우리 뭐라고 부르죠? 파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180도는 얼마나? 실수로 바꾸면 파이입니다. 파이가 숫자라는 거를 제발 좀 인식을 해주세요. 파이 숫자입니다. 파이 얘입니다. 얘. 맞죠? 근데 쟤를 계속 쓸 수 없으니 파이라는 기호로 쓴 것뿐이지 파이 숫자입니다. 3보다 조금 큰. 자, 그러면은 1라디안은 얼마쯤 되겠습니까? 60도. 오, 좋습니다. 60도랑 비슷하죠. 네. 요거 3 나누면 1 정도 되잖아. 몇 도는 뭐고? 실제로 요거 길이가 똑같으면 우리가 쓰고 있는 각도 체계로 하면 60도랑 비슷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30도는 몇이니까? 6분의 8. 45도는 4분의 8. 60도는 3분의 8. 90도는 2분의 8. 120도는 60도를 2배 하면 되죠. 150도는 6분의 5파이죠. 180에서 30도를 빼면 되죠. 180도는 파이. 210도는 6분의 7파이죠. 뭐 이런 식으로 앞에 것들을 조금 적절하게 활용하면 다 되고 얘는 반드시 기억을 하자. 제가 대표적인 거고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갑자기 35도가 몇 파인지를 구하라고 했어. 네. 뭐 하면 돼? 비례식. 그렇죠. 35도가 x라고 했을 때 180도가 파이니까 외항만 나옵니다. 맞죠? 180도 x가 35도 파이이기 때문에 180도 넣어주면은 도도 약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숫자 약분하면은 몇 파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비례식을 쓰기 위해서 이 기본식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3번 필요 없습니다. 그냥 180도가 파이다만 기억하세요. 선생님, 네. 분필 가루가 날리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날리나? 네. 옷에 저 휴대폰에 좀 근데 분필인지 분필이요. 내가 제일 힘들다. 목이 잠긴다. 좀 살살 알겠어. 선생님 흥분해서 너무 세게 해서.
응? 니 별로 안 묻었어. 아니 안 묻었어요. 나는 그냥 항상 뒤집어 씁니다. 자, 보자.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있는데 요거는 선생님이 뭐를 떠올려주면 제일 편하다 그랬나? 우리 원 그릴 때 뭐 어떤 도구를 쓰죠? 컴파스 생각하면 됩니다. 컴파스 생각하면 돼. 자, 컴파스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목당을 불러가지고 여러분 컴파스 있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 얼마만큼 할지 딱 걸리죠. 네. 그게 뭘 결정하는 거야? 반지름. 반지름을 결정하죠. 그 다음에 요 송곳을 어디 하나 찍죠. 자, 그 다음에 이 호를 그리기 위해서 뭐 합니까? 내가 원하는 각도만큼 돌리죠. 네. 그게 호의 길이입니다. 반지름을 각도만큼 돌리면 그 길이가 나옵니다. 왜 이게 성립하나요? 이게 성립하도록 우리가 각도를 1로 잡은 겁니다. 무조건 곱하면 길이가 나오게. 아까 전에 요 길이가 얼마였어? 요 길이랑 L이랑 같았잖아. 그때 세타가 얼마야? 두 개 곱하면 얼마야? 그렇게 잡은 겁니다. 무조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를 내가 원하는 각도만큼 그으면은 요 길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R세타가 L이다라는 기본식. R세타가 L이라는 이 기본식 너무너무 중요하죠. 맞습니까? 네. 여기에서 우리 원주 한번 해봅시다. 원주가 얼마였습니까? 2파이R이 원의 둘레였죠. 네. 여기나 넣어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바퀴의 세타는 360도죠. 네. 파이로 바꾸면 2파인가? 여기 넣으면 어떻게 돼? 아이. 똑같이 나오죠. 그지 쓰고 있었죠. 한 바퀴인 호가 원이 둘리죠. 맞습니까? 네. 똑같죠. 우리 기존에 쓰고 있던 2파이R하고 여기서 나오는 2파이R하고 같은 식이라는 겁니다. 다른 식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원의 넓이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원의 넓이 공식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파이 R 제곱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문을 품어야 됩니다. 방금 전에 부채꼴로 봤을 때 부채꼴에서 원은 중심각이 몇 도였습니까? 360도였죠. 네. 식에 몇 파이가 있어야 돼? 2파이가 있어야 되죠. 네. 근데 2파이가 안 보이고 파이만 보이죠. 네. 2가 어떻게 된 겁니까? 나 약분된 겁니다. 이게 원래 원넓이 공식입니다. 이게 원래 원넓이 공식입니다. 근데 이 2파이가 지금 뭡니까? 한 바퀴라는 각도죠. 네. 그래서 부채꼴 입장에서는 요게 부채꼴의 넓이 공식입니다. 2분의 1 R제곱 세타. 그 세타가 2파이가 들어가면 얼마가 돼? 파이 R 제곱이 되죠. 이가 약분되면서. 네. 그래서 정리를 합시다.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는 뭐다? 반지름에다가 중심각 곱해주면 됩니다. R 세타 하면은 이 길이가 나옵니다.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됩니다. 이건 좀 외워주세요. 자, 근데 방금 전에 L이 R 세타였습니까? 네. 여기 R 하나 있고 R 세타 있죠? 네. 그러면은 2분의 1 RL로도 쓸 수 있습니다. 요식 3개는 기본적으로 외워줘야 됩니다. 유형 8번. (26번) 둘레의 길이가 18인 부채꼴의 넓이의 최대값 물어봤죠? L 얼마입니까? 둘레가 18이죠. 8 2. L 얼마입니까? 네. 반지름
지원이만 조금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의 자, 봅시다. 자, 그리고 여러분, 부채꼴 문제는 요거 그리고 시작하세요. 부채꼴 하나 하고 R, 세타, L 넣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둘레의 길이는 뭡니까? R 플러스 얘가 지금 18이라는 거죠? 네. 요거 최대일 때 L 얼마야? 알려줬는데. 아 이거 기억나. 그쵸? L이 얼마? 9 아니에요? R이 얼마? 4 R이 얼마? 한 번 더 가르쳐 주겠습니다. 자, 요거에 의하면은 지금 넓이가 최대라고 했죠? 네. 넓이 공식이 두 개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식이 뭐야? 2R 플러스 L이 18이다. R과 L에 관련된 식이죠. 네. 그럼 넓이 공식을 뭐를 쓰는 게 좋겠어? 이 둘 중에. 2분의 1을 얘를 쓰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세타 쓰면 공식 문자가 하나 더 생기니까. 네. 넓이 S가 2분의 1RL이고 여기에서 L이 얼마입니까? 18-2R이죠. 네. 자, 얘를 집어넣으면은 2분의 1에 R에 18-2R이고 2분의 1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R 플러스 9의 R이고 마이너스 R 제곱 플러스 9R인데 얘의 뭐를 물어봤습니까? 뭐 만들어야 되죠?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되죠? 네. 절반의 제곱 자, R이 얼마일 때? 2분의 1. 최대값 얼마? 4분의 4분의 81 이렇게 풀면은 어디 가서 저한테 배웠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잘 풀었습니다. 잘 풀었는데 저는 이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죠. 네. 넓이는 결국에 R과 L의 뭡니까? 곱이죠. 네. 아까 했다. 곱의 뭐를 물어봅니까? 그러면 산술기하 쓸 수 있죠. 네. 도형이니까 다 양수니까 쓸 수 있죠. 네. 합의 값이 나와 있습니까? 네. 여기서 산술기하식을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산술기하에서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은 언제야? 같은. 두 개가 같은 수. 같을 때죠. 요거 두 개가 같다. L 얼마? 9. R 얼마? 2분의 요거랑 세타 곱해서 L 해야 되니까 세타 얼마? 다 나오죠. R이 2분의 9일 때 구하면 되죠. 넓이 물어봤으니까 이제 여기서 구하면 됩니다. 이거 풀이할 게 없습니다. (27번) 둘레의 길이가 24인 부채꼴에서 넓이가 최대인 것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얼마입니까? 방금 했잖아. 얼마야 중심각? 12. 방금 했습니다. 중심각 얼마입니까? 10. 중심각 얼마입니까? 2입니다. 2. 셀카 있잖아. 다른 소리를 해. 네. 제 문제가 다른데요. 길이가 다른데요. 각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것도 해줬죠. 네. 세타는 2로 고정입니다. 최대일 때. 왜 그렇습니까? 2배 하면은 요거 두 개가 똑같아야 되죠. 네. R 세타가 L이죠. 네. 세타가 얼마야? 2죠. 우리 세타 곱하기 R이 L이잖아. 네. 근데 R 있고 L 있네요. 세타 얼마입니까? 최대일 때는 세타가 무조건 2입니다. 딱 쓰면 뭐 된다. 여기서 시간을 팍팍팍 그냥 3, 4분 줄일 수 있어요. 아니 저 27번 하나 더 적어주시는데 네? 27배 하나 전에 27번 그냥 저 식이 이렇게 바뀐 것 뿐이야. 언제 최대가 돼? 같을 때 2R이 얼마야? 12 L이죠. 근데 L 공식이 뭔데? R 더하기 세타 L 공식이 뭔데? 네 세타 얼마인데? 2 네, 그러면은
네. 이게 중심과 크기가 최대인 거뭐 둘째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고정이 없어요. 넓이가 최대인 거죠. 넓이가 최대이면 둘레의 길이가 나오고 넓이가 최대면 중심각이 됩니다. 이 28번은 직접 풀어야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유형 6번 있죠. 유형 6번. 유형 6번에서 나오는 거는 사실 요 그림들 참 많지만 선생님이 요거 하나만 좀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채꼴 안에 원이 내접하는 경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는 있는데 충분히 나옵니다. 저거 했을 때 보조선을 뭘 그거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그냥 원 나오잖아. 보조선은 무조건 중심을 다 이으면 됩니다. 네. 원이 막 요렇게 나왔어. 안에 막 요렇게 나오고 요렇게 나왔어. 그럼 중심 이은 게 일단 보조선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자, 여기 중심이 두 개가 있죠. 이렇게 두 개 이은 게 보조선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 내접하는 원 중심에서 딱 뭐 하고 싶게 생겼어? 수선도 좀 내리고 싶게 생겼나? 네. 자, 그리고 보통 저렇게 나오면 요 중심각을 60도 정도 줍니다. 보통. 네. 그게 몇 도야? 30. 자, 큰 원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하고요. 작은 원의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합시다.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라지 R 빼기 스몰 R입니까? 네. 여러분의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사인 30도가 얼마야? 2분의 1. 너무 잘 나와요. 너무 잘 나와요. 스몰 R이나 라지 R 둘 중에 하나는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른 게 바로 나오죠? 네. 둘 다 안 주고 비율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넓이의 비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부채꼴의 넓이 얼마입니까? 부채꼴의 넓이 방금 했다. 요거 넓이 공식 얘기해봐. 2분의 1 R에 그 L 말고 지금 각이 나왔잖아. 2분의 1 R 제곱 어떻게 되나? 60도 3분의 파이죠? 자, 그 다음에 원의 넓이 어떻게 되나? R 제곱 파이 R 제곱이죠? R 제곱 파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네. 근데 라지 R이 몇 R이었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까? 저 부채꼴과 원의 넓이가 몇 대 몇입니까? 3대 2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문제. 이 파트에서 맨날 거의 매년 이 문제가 나옵니다. 저렇게 어려운 거 내면은 힘드네 하면 됩니다. 25번도 살짝만 기억해 줍시다. 우리 원을 중심으로 접으면은 무조건 뭐가 생기냐? 우리 색종이 접기 하듯이 원을 딱 중심까지 접는 순간 반드시 뭐가 생기냐면은 정삼각형이 생깁니다. 네. 그러면은 AOB 중심각이 몇 도? 120도가 되겠죠? 반지름이 얼마래? 4. 호의 길이는? 호의 길이 L은 얼마였죠? R 세타죠? R이 얼마야? 4. 세타가 얼마야? 120도. 자, 답이 3분의 88. 왜? 요 길이나 요 길이나 똑같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도 120도고 R 세타만 해줍니다. 근데 이 120도라는 거를 찾는 게 오래 걸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정삼각형이 생긴다는 걸 알고 있으면 120도를 그냥 바로 할 수 있죠. 여기 60도를 줄 거니까. 아, 5, 6번 남았나? 네. 4번.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제법 있네. 자, x제곱,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을 하나 그려볼 겁니다.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이 원일 거면 이 점이 몇 컴마 몇이라고 할까? x, y라고 하면은 삼각형이면 요 길이 얼마입니까? 요 길이 얼마입니까? 요 길이 얼마입니까? X제곱 플러스 원의 반지름? R. r이죠? 네. 자, 요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 뭡니까? 우리 알고 있던 거? X는 r분의 y죠. R분의 Y. 이게 왜 사인인지 모르는 사람 있나? 뭐 알아요. 코사인은 우리 이렇게 하냐? 탄젠트는 이렇게 하냐? 얘는 뭐야? S 필기체죠. S 필기체를 여기까지만 쓴 거죠. 어찌됐든 사인 얼마입니까? R분의 코사인은 R분의 X. 탄젠트는 X분의 Y. 자 사인 헷갈리는 선생님이 뭐 기억하는지 샤이니 코사인은 코엑스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얘는 뭐랑 같습니까? 사인 값이 뭐랑 영향을 받죠? S분의 y에 영향을 받죠. 코사인 값이 x에 영향을 받습니까? 그러면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입니다. 또 뭐랑도 같습니까? 기울기랑도 같죠. 직선이 여기 각도가 30도래. 이 직선의 기울기 얼마입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 코사인 2분의 3분의 2분의 2분의 루트 거짓말 하지 마. 2분의 루트 3 네? 이렇게 3분의 거짓말 하지 마. 2분의 루트 3 방금 기울기 뭐랑 똑같다 그랬어? 탄젠트 탄젠트 세타랑 같다 그랬잖아. 탄젠트 3제트 30 얼만데? 루트 3분의 왜 그게 안 나와? 말했잖아 2분의 루트 3분의 기울기 루트 3분의 1이죠. 네.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자, 여기에서 방금 수원이가 처음 했던 거. 요거 양변에 r 제곱을 나눠주면은 이렇게 됩니까? 네. 여기까지 되죠? 네. r분의 x가 뭐야? R분의 X가 코사인. r분의 y가. 한장 사인. 그래서 요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요 식이 하나 나오죠.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다. 맨 밑에 있네, 5-6에. 5-6의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 다 있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호는 한 방에 갑시다. 이거 뭐가 하는 된다고 했죠? 올사탕 올사탕고, 올, 사인, 탄젠트, 코사인이 되고, 올사탄고로 1, 2, 3, 4번 순서대로 외우면 되고, 저게 뭐다? 쟤네가 양수인 영역입니다. 네. 1, 4분면에서는 전부 다 양수, 2, 4분면에서는 사인만 양수, 탄젠트만 양수, 코사인만 양수. 하나만 갑시다. 자, 4번에서 삼각함수 구할 때, 이건 뭐 다 아는 거니까, 기본 정의로 구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점이 12,-5가 나왔어. 네. 동경 OP가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 얼마입니까? 네. 자, 요 OP가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13분의 5. 그, 3분의 11. 5. 마이너스 5. 그쵸. 13분의 -5죠? 네. 자, 요거 50이죠? 여기 길이가 10이고 여기 길이가 5죠? 요 빗변의 길이가 얼마야? 13이죠. 얘는 뭐의 길이입니까? R의 길이죠. 네. 선생님이 누구를 물어봤어? 사인. 그러면은 R분의 마이너스. R분의 Y가 사인입니다. 코사인은 R분의 13분의 12가 코사인입니다. 탄젠트는 X분의 마이너스 5분의 10. X분의 Y. 12분의 되겠죠? 오케이? 기본 정의에서 좌표로 해가지고 찾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 외에 탄젠트가 2야. 사인, 코사인 얼마입니까? 사인 얼마입니까? 자, 요거 풀기 위해서 선생님이 뭐 하라고 알려줬죠? 2분의 아니, 요거 풀기 위해서 선생님이 뭐 하라고 알려줬습니까? 삼각함수값 하나 알려주면 한번 찾는 방법. 그리기. 뭐를 그린다? 직선. 아무 삼각형 하나 그리세요. 탄젠트가 2가 나오려면은 밑변하고 높이가 얼마가 돼야 돼? 1, 이러면 탄젠트가 2가 되나? 네. 밑변 얼마야? 2, 그러면 사인 루트 3. 사인 세타는 얼마야? 2분의 2, 코사인 세타는? 자, 선생님이 요 방정식으로 제일 많이 푼다고 했습니다. 제일 정확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부호 확인 꼭 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문제 세타가 이렇게 나와 있어. 몇 사분면입니까? 3, 4분면이죠. 네. 누구만 양수입니까? 몰사, 탄젠트만 양수죠. 그럼 얘는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이게 제일 많이 쓰입니다. 대중적으로. 값이 하나 나왔을 때는 무조건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어줘서 나머지를 찾는데 조심해야 되는 거는 부호를 끝까지 확인해줘야 됩니다. 볼사 탄코에 대해서 여기까지 합시다. 진짜